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제5호 태풍 송다와 제6호 태풍 트라세가 제주에 잇따라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태풍 모두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제주 부근까지 북상하는 특이한 경로를 보였는데 전문가들은 라니냐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라산 정상 등반에 나섰던 등반객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내려옵니다. 태풍이 잇따라 북상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정상 등반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태풍 송다에 이어 트라세의 영향으로 한라산에는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최고 8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한라산 와서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쉬웠고요. 일단 올라가면서 너무 계곡물 올라가는 산은 등산은 처음이어서 오늘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정상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진달래 대피소까지는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조금 정상까지 못 간 게 되게 아쉬웠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가 발생한 건 지난달 28일.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송다는 불과 이틀 만에 제주도 남쪽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제6호 태풍 트라세도 다음 날 일본 오키나와 인근 동중국해에서 발생했고 역시 불과 하루 만에 제주도 인근까지 빠르게 북상한 뒤 열대저하부로 약화돼 소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고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라니냐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까운 서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하면서 제주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보통 라니냐 시기에는 태풍 발생이 북서태평양 전체에서 보면 북서쪽으로 좀 치우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 근처에 좀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라니냐 발생 시기의 태풍들은 단시간에 북상하면서 몸집을 키울 시간이 없어 상대적으로 세력은 약하지만 발생 직후 제주로 곧바로 올 수 있는 만큼 기습 폭우나 강풍에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조사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6년째 지연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피해 보상일까요? 주민들은 제주도가 이 보상금을 들먹이며 마을 갈등을 부추기고 이 본질을 왜곡하며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행정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수처리 능력이 포화되면서 지난 2017년 처리 능력을 2만 4천 톤으로 갑절 늘리는 증설공사가 결정된 제주시 구좌업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공사는 6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공업체가 마을 주민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오영훈 지사는 월정리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과하며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 지사와 주민면담 10여일 만에 제주도는 주민 피해 보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월정리 마을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를 조사해 보상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또 삼양과 화북 지역 하수와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가 동부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문화재청의 공사허가 조건도 철저히 이행하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천 동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이게 세계 자연유산 등재에 등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등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처리할 마음으로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월정리 주민들은 주민 참여 협의체에 대해 마을회와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보상을 들먹이며 마을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에서는 무슨 협의니 뭐니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 협의로 갔을 때는 어떻든 월정 네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어떻든 굉장한 갈등이 생겨가지고 정말 큰 전쟁이나 마찬가지 될 겁니다 아마. 제주도가 갈등 해소 방안으로 어업 피해 보상 등을 제시했지만 월정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여행지에서 숙박업소의 예약이 입실 당일 갑자기 취소되면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여름 휴가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숙박업소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신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신고가 늘고 있는데 그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해서 이 피해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7박 8일 일정으로 가족과 제주로 여행을 온 박성준 씨. 그런데 여행 둘째 날부터 3박을 하기로 했던 한 펜션으로부터 입실 당일 갑자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객실 하수관에 문제가 생겨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인데 박 씨는 급히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자녀제 가정이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한정돼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근데 또 성수기다 보니 남아있는 방은 거의 없다 보니 펜션 측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용 약관에 따라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객실이 하수도가 터져갖고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공사를 해야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언짢으시죠. 당연히 저희는 죄송하죠. 하지만 일정이 모두 틀어지게 된 여행객은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처럼 숙박시설과 관련한 제주 지역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는 올 들어서만 6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계약 해제나 위약금 관련이 443건으로 6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도 7.7%를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수기 주말의 경우 펜션 사업자가 당일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피해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약하기 전에 미리 숙박업체에 있는 여러 가지 특히 환불 기능 같은 거를 미리 살펴보시고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분쟁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름 휴가철 숙박과 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사전에 예약 규정과 업체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13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06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27만 1,9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1,500여 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최근 일주일 도내 신규 확진자는 11,572명으로 전주보다 871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4일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 카드형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오는 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첫 번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릿수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806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이 803만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70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로 서귀포시 성인용품점 2곳을 적발해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가짜 비아그라 40정과 시알리스 26정 등을 정품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한 개당 4,000원에서 6,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사 면허 없이 심근경색이 있으면 반알씩 먹으라는 등 영털이 복약 지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주 파티를 연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자읍의 게스트하우스에 음향시설을 설치한 뒤 경품을 걸고 투숙객들이 노래와 춤을 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에서는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춤을 추는 등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부두 주변을 걷던 30대 어민이 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바다 위에 서피르 중인 남성을 발견해 경찰관 2명이 직접 뛰어들어 구조했으며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신이 개업을 준비하던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4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에서 2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제주 지역 진보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과 제2공항 완전 백지화 등 주요 현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